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소영찬입니다. 이거 밖에 나가서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여기서 꼭 해야 돼요? 네. 이걸 별로 의식 안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국어 학술단체 총연합회인데 그 국어와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국어의 문외한이고 또 아까 다듬은 말을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용어 자체를. 그래서 참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좀 용어와 관련해서 생각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두 분이 발표하신 걸 들으면서 지금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을 KS로 표준화하면 좋겠다. 표준화하면 그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국어 내지는 그 학계들의 참여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향후에 제가 아까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게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다 따로따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재단도 만들고 키스텝도 만들고, 지금 여기 조금 국어교육 국립국어원에서도 만들고 다 따로따로 만든다는 것 같은데, 어떤 그 만드는 시스템의 기본 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KS로 만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보면 쉽겠다는 생각이 문외한이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가 용어에 관해서 항상 제 수업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상하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비헤이비어 내지는 비헤이비어리즘 하면은 행동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저희 행정학에서는 행태주의라고 그럽니다. 용어가 완전히 틀려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번역하신 그 심리학이나 사회학에 제일 먼저 번역하신 학자는 행동주의나 행동으로 번역을 했고, 행정학에서 번역하신 분 행태나 행태주의를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후계 책들은 다 그 용어를 쓰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사회과학 내에서 행정학 책을 보시면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 그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회과학 내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고요. 이 웰페어라는 용어가 굉장히 더 심각하게 느꼈던 부분인데, 일반 사회를 다 대부분 복지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에서 오타입니다. 이건 후생이라고 씁니다. 여러분들 그 웰페어 이코노믹스를 경제학 책에서는 후생복지학이라는 용어를 써요. 후생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했더니, 이코노믹스를 그 웰페어라는 것을 일본 시대 때 일제 시대 제일 먼저 번역하면서 후생이라는 용어를 썼을 거다.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후생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미국 책을 번역하면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복지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용어 중에 후생복지라고 많이 씁니다. 지금도. 그래서 역전합해요.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들이 지금 두 가지 사례만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다 싶었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양 교수님이 부탁하셨을 때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면 행정학에서 저희들이 시스템 시오리에서 인풋 시스템에 들어갔다가 아웃풋 나오는 이런 경계나 그런 것을 통해 시스템 시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기전자나 과학에서는 입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출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 행정이나 사회과학에서는 투입이라는 용어를 쓰고 산출이라는 용어를 써요. 똑같은 인풋이고 아웃풋인데 용어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맨드 리스폰스, 그래서 수요 응답이나 수요 반응 어느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느 게 표준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용어를 번역하는 시스템도 대부분의
사회과학에서는 체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또 행정학에서는 체계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혼돈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결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나오시면서 표준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표준이 뭐냐? 아주 기본적인, 제가 표준 정책을 우연히 하게 돼서 6년째 표준 정책을 하고 있고, 6년 동안 표준을 하면서 재밌어가지고 행정학에서 표준하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거의 표준 정책은 아무것도 번외였는데 제가 하게 됐고, 표준 인력도 양성하면서 6년째 표준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거라 지금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에요.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물이 표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의자의 높이가 얼마만큼일 때 가장 편안할까? 성인과 어린이는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노력을 표준화라고 그러고, 그것의 결과물이 표준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 기준이, 함정인 기준이 표준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해도, KS는 정해져도 그것은 사회적 합의이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켰을 때 그걸 강제로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표준이. 그래서 저는 저 표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표준하면은 과학기술과 관련됐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자연과학뿐만 아니고 공학뿐만 아니고 소비자와 관련된 거, 사회과학과 관련된, 우리 삶과 관련된, 인문학과 관련된 것도 표준화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첫 번째 강의해 주셨던 분이 ISO 1117279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표준화 과정에 우리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과정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참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기회가 필요로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시는 방법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공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교통 신호등,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나라마다 다 틀리고 동네마다 다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표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표준이, 그런 표준이 많다. 그래서 그런 표준의 용어 표준을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표준은 이 성문 표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KS, 한 20, 30년 된 KS라는 용어 많이 들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많이 못 들었을 텐데 KS라는 것이 있고 기술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시면 거기에 KC가 다 써 있습니다. KC가 기술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건이나 안전과 관련돼서, 환경과 관련돼서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제품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표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표준이고, 측정 표준, 참조 표준, 이거는 우리 측정은 킬로그램 재고 몸무게 재는 거, 이것도 표준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말에 세계 측정의 기준이 되는 킬로그램하고 미터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의 측정 도구가 고종 황제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표준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고 그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던 나라예요.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도 국가기술 표준과 유사한 그런 표준과 관련된 기구가 5.16 혁명, 그러니까 5.16 쿠데타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든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원래 그렇게 좋지 않았을 텐데 그걸 만들어서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던 거예요. 그 표준이 안 만들어지면 외국으로 수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참저 표준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참저 표준은 이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저 표준은 인체 치수 여러분들 라지 스몰 그런 거 있잖아요. 7766 이게 뭘 기준으로 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잘난 척 아는 척 TV에 가시면 거기가 그 잘난 척 아는 TV가 제가 만드는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 맨 처음에 달력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와 인체 치수에 관한 상식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많은 상식이 포함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한 20분 되는 것 같은데 20개가 올라왔는지 1년을 했는데 구독자 500명이 잘 안 남더라고요. 참여품은 인체치수 그런 거라는 거 그리고 인문사회 표준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언어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고 제가 인문사회 표준 중에 이 규범 때문에 이 KS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의 정의 제 원래 좋아하는 게 제 석사 논문부터 다 롤스의 정의론을 석사 논문으로 썼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정의롭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살고 가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우리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규범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규범이 무너졌고 그래서 새로운 뭔가 21세기의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만들어지는 것이 누군가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런 KS와 같은 것 합의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사회의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우리 국가 공동체가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 사회과학 행정학 하는 사람이 표준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행법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 기준과 국가 표준의 관계가 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표준의 90%가 국제표준 ISO나 IC 국제표준을 인용을 합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함으로써 국제 시스템에 맞추고 그러니까 그게 전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KS로 인용이 되면 ISO는 전기전자와 관련된 게 IEC고요. 그 이외의 대부분의 표준은 ISO 국제표준은 ISO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와 언어와 관련된 표준을 만든다 그러면 다 ISO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까 TTA 전자정보통신 TTA와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다 IEC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거기에 있는 용어들이 대부분 국제표준, 국가표준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역 용어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표준을 기술기준 그러니까 이게 KC인데 이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임의 규정이 기술 기준이라는 KC라는 강제 규정으로 변합니다. 강제 규정은 뭐냐면 노동 기준, 환경 기준 그런 것들은 그 법에서 시행령에서 만들어지면 그걸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국가 표준을 만든 것이 기술 기준화될 때 법률 용어로 바뀌게 돼요. KS 용어가 법률 용어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법률 용어화 돼 버리니까 이 세 개 단계 세 가지가 두 개 단계로 옮겨가면서 용어의 적합성이나 그것이 명확성이나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 체계가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KC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제약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국어학계에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기준 중 KBS 부합화가 KS로부터 기술 기준으로 넘어간 부합화된 것이 각 부처에 5,000종이 넘는 거예요. 5,000종 중에 409종, 거의 70%가 되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왜 나머지는 이렇게 안 하는 줄 아세요? KS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부합화하려면 자기네들이 힘들어요. 그냥 KS는 어떤 면에서 합의의 과정에 이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시행령이나 부령이거든요. 그래서 KS를 안 하고 자기가 꼭 필요한 것들은 KC를 자기 혼자 만들어요. 그건 자기 혼자 만들어서 장관 사인 받으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WTO TBT라고 그래가지고 기술 규제가 이루어지고 국표준이 그런 무역의 촉진을 위해서 아까 인용돼서 한국의 KS로 넘어온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대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진짜 새로운 세상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학술용어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있는데 그거 다 만들고 나면 새로운 데이터 시스템 때 저거 그냥 며칠 못 쓸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앞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릴 게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표준과 기술 규정의 관계 속에서 이 자발적 준수와 강제적 준수를 어떻게 이 용어가 번역을 해서 시작이 된다면 번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표준 용어는 ISO나 IC, EC에서 영어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영어, 불어, 러시아어를 써요. 그것이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거의 이제 영어로 통일이 되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번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표준 용어가 적용되는 분야는 대한민국의 인간의 2만 개의 표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2만 개의 표준이 있는데 그 분야는 자연과학서부터 사회과학, 인문과학까지 다 포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술 용어와도 연계돼. 표준을 만드는 분 대부분이 교수나 연구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술 용어와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제가 표준 용어라는 것을 관심을 가진 지가 한 달 됐어요. 양 교수님 때문에. 한 달 돼서 딱 보니까 이거 진짜 연구해 볼 부분이다. 학술 용어와 그냥 바로 연계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결과물은 전 국민에 해당이 됩니다. 표준은 국민하고 직접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우리 키스텝에서 만든 시스템이나 그런 게 국민에게 얼마나 다가설까? 그 용어 표준 얼마나 만들어도 학술 용어 일치화를 시킨다고 국민들이 얼마나 알을까? 다듬은 말 그거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국민 중에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 공동체의 용어가 아닐까? 여러분들만의 용어로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범위 영역을 좀 확장하시려면 다른 노력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과정에서 언어의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번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이 중요하다. 끝났다고 자꾸 13초 남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15초를 추가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KS와 KC, 그 표준과 기술 기준 관계 속에서 표준 용어와 입법 용어의 일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중앙대학교 여기 길 건너면 이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교가 중앙대학교죠.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제가 그 정확한 연락처를 못 제가 지금 바로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넘어가야 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대답하거나 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지 못하는 걸 양해 부탁드리고 언제든지 양 교수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반응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채 주셨습니다.